아소카 1화와 2화 모두가 국내에 전세계 동시 공개되면서 정말 간만에 여유롭게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언급되길래 이 얘기들을 드라마 후기보다 먼저 말해볼까 싶은데요. 당연하게도 이번 영상은 드라마 아소카의 1화와 2화 내용 누설을 담고 있으니 영상 시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드라마 아소카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인물은 드라마에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스론 대제독, 그리고 그가 사라진 영문모를 목적지의 위치였습니다. 모건 엘스베스를 선두로 한 세력은 사이온의 눈이라는 거대한 우주선을 통해서 스론이 사라진 곳으로 향하려 했고, 헤라와 아소카, 사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막는 한편 스론과 함께 사라졌던 에즈라를 찾기 위해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죠. 두 진영은 스론의 위치를 찾기 위해 특이한 형태의 구형 은하계 지도를 서로 얻으려고 계속해서 격돌하는데, 결국 이를 손에 넣은 뒤에 모건 엘스베스의 설명이 독특합니다. This place was not built by the Jedi. Whose work is it? An ancient people from a distant galaxy. 모건은 다소미르의 마녀들이 만든 사원에서 찾은 지도를 시토스 행성의 도약 지점에 있는 어떠한 유적에 꽂아 넣으면서 이 유적은 머나먼 은하계에서 온 고대인들의 작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고대인이라는 게 대체 누굴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은하공화국이 세워지기도 전, 그러니까 야빈 전투 10만 년 전 혹은 그 이전의 까마득한 과거, 다소미르 행성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시뻘건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스타워즈 은하계에서 다소미르 행성에 살고 있었던 건 파충류 종족인 크와 종족이었습니다. 후대 사학자들은 크와 종족이 외부 은하계에서 유래된 종족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고대인 치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크와가 이런 평가를 받는 데에는 인피니티 게이트 혹은 무한관문이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와가 개발한 인피니티 게이트는 하이퍼드라이브도 발명되지 않은 시대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당시 기준으로 아주 막강한 기술이었죠. 그들은 이 무한관문들을 스타 템플이라 불리는 피라미드형 사원 안에 두고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초기 문명들과 종족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잠재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크와 종족은 무한관문을 통해서 다양한 행성을 방문하던 차에 야빈 전투 36,000년 전쯤에 레혼이라는 행성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라카타라는 이름의 미개인들을 만났죠. 라카타 종족이 특이할 정도로 포스의 어두운 면과 감응하고 있음을 알아챈 크와는 그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라카타 종족에게 포스에 대한 지식과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을 전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크와 종족이 라카타 종족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카타 종족은 천성이 지배하고 점령하려 드는 이들이었기에 만일 그들이 기술과 포스 모두를 손에 쥐게 된다면 은하계 전체가 위험해질 터였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뒤늦게 인지한 크와 종족은 곧장 라카타 종족에게서 손을 떼려 했지만, 라카타인들은 크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 바로 그 기술, 무한관문의 기술까지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포스의 어두운 면에 깊이 감응하는 라카타인들은 크와 종족이 자신들의 기술에 담긴 비밀을 알려주지 않자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미 습득한 크와 종족의 기술들과 포스의 어두운 면의 힘을 통해서 무수한 행성들을 점령했고, 라카타 무한제국이라 불리는 거대한 제국을 설립했습니다. 크와 종족은 끝까지 라카타 종족에게 무한관문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 끝에 레온과 직통되는 관문을 파괴하였고, 라카타 종족은 이에 분노했습니다. 레온으로 통하는 관문을 시작해서 다소미르의 크와 종족은 은하계의 모든 관문과 관문이 들어있는 사원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카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크와 종족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크위라는 반지성 생물체로 퇴화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순간이동에 가까운 무한관문의 기술을 얻는 데엔 실패했지만, 라카타 종족은 포스의 어두운 면의 힘을 이용해서 초공간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인간을 비롯한 종족들은 라카타 제국의 기술력을 연구하여 포스 없이도 초공간 여행이 가능하게끔 하이퍼드라이브라는 기계를 만들지만, 이건 그 이전의 이야기였죠. 자신들만의 항행 기술을 습득한 라카타인들은 포스의 어두운 면의 힘으로 스타맵이라는 지도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게 이번 드라마 아소카에 등장한 지도와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지도였습니다. 스타맵은 여러 용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포스를 이용해서 열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카타 제국의 요충지와 요새들의 정보들이 들어있는 만큼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원 같은
곳에 보관되고 있었죠. 드라마 아소카에서는 이런 레전드 세계관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디자인이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부분 캐논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스타맵과 같은 이 지도가 다소미르 행성 출신 나이트 시스터들의 고대 요새 행성에 봉인되어 있었고 고대인의 유적에 가지고 오면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묘사되었는데요. 아직 이 지도가 라카타나 크와의 기술이란 이야기는 없지만 드라마 안도르에서 라카타 무한제국 이야기가 나오는 등 캐논에서도 스타워즈 고대사 이야기가 아주 조금씩 풀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크와 종족 이후 다소미르에 정착한 나이트 시스터들이 라카타 제국의 스타맵을 봉인해두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캐논에서는 라카타 제국과는 별개로 퍽일이라는 우주 생명체들을 토대로 초공간 도약 기술이 발명되었다는 설정이니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